발산은 또 워낙에 원래 어느 정도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던 곳이잖아요. 뭐 그러긴 한데 제가 보기엔 발산역이 그 망옥 문화거리로만 중심적으로만 상권이 발달되어 있긴 하니까, 물론 이화의료원 쪽에서 약국 상권이 있긴 한데 약국만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약국 상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병원 앞에 그 분양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 비쌌겠죠. 엄청 15평짜리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평당 1억 5천 됐을까요? 그게 40폭이 넘었어. 15평이요? 그럼 얼마야? 평당 2억이 넘네요. 네, 넘었죠.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면서 이번엔 상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 마곡에 있는 상가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1월인 만큼 저희 사무실이 있고 또 상가의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마곡이 망했다, 상가 절반이 텅텅 비었다, 뭐 상가의 망한 상가의 대표적인 형태로 마곡 상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현장에 있으면서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들 많이 돌아다녀 보면 마곡이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점심에도 식당도 다녀오고 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라서는 강서구의 대표 상권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제 보면은 뭐 상가 분양 사기도 있었다, 뭐 고분양가의 고임대로다, 뭐 상가 공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실제 그 공실이 나는 상가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가 분양가에 보면 결국 마곡 상가들도 잘 될 때 초반에는 토지 입찰가가 저렴했다가 2천만 원대 이 낙찰가였다가 이게 이제 더 안 좋은 위치인데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시행사를 서로 달려들면서 이게 뭐 평당 5천, 6천만 원까지 가서 낙찰이 되고, 또 이게 그대로 상가 분양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상가 분양가가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평당 한 5천에서 6천만 원대였다가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낙찰된 토지들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억 이상씩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위치의 상가들을 너무 고분양가에 사다 보니까 이런 공실 문제도 발생하고 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오늘 제가 얘기하는 세 군데 상권들은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됐었고 분양도 됐었고, 그리고 실제 상가도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들을 봐야 되는지 마곡상가 중심 세 군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뽑은 3대 마곡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마곡에 상가를 투자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상가 매매가들이 되게 낮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잘만 본다 그러면 투자처로서도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가 바로 마곡 문화거리 상권과 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 나류역 상권, 그리고 현재는 좀 안 좋지만 나중에 미래가 기대가 되는 양천향교역 상권이 제가 보는 3대 상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3대 상권마다 특징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마곡 문화거리 상권을 지도로 보시면은 마곡 문화거리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습니다. 마곡 문화거리는 마곡역 3번 출구부터 발산역 1번 출구까지 쭉 이어지는 5호선이 지하로 다니는 길에 있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축제도 계속 이루어져 있고 강서구에서도 조형물들 같은 걸 많이 갖다 놓으면서 이미 강역 상권으로서 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강서구청도 들어오고 뭐 원에스트 오피스 단지들 들어오고 하면은 더 많은 이제 배우 인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주중에 낮 시간대는 직장인 상권으로 되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여기에는 이제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제가 마곡상권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직장인들이 연구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큰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곡 문화거리 상권 이미 자리를 잡았고, 임대료도 어느 지역의 A급 상권 못지않은 임대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문화거리 상권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마곡 나류역 상권 같은 경우는 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서울식물원을 딱 입구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서울식물원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 엠벨리 뭐 7단지, 4단지, 5단지와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뭐 한독약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대기업들, 뭐 넥센타이어, 롯데까지 이런 대기업들도 같이 아울러지다 보니까 주중에 점심상권, 저녁상권, 그 다음에 주말에는 서울식물원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상권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마곡 문화거리 상권과 유사한 임대료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천양교역 상권이 있는데 9호선 양천양교역 같은 경우는 9호선역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인근에 지금 보면 뭐 CJ 개발부지라든가 계속적으로 신규 대규모 지식사업센터들이 입주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는 양천양교역 상권 문제가 뭐냐면 공공지식사업센터 그리고 이랜드 같이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5년 이상씩 다 늦어졌어요. 근데 상가들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오피스텔 1층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상권의 규모는 작지만 모든 개발 계획들이 늦어지면서 상권 자체가 조금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렸던 단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대표적인 상가 매물 2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에게 의뢰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월간 멤버십을 하면서 추천 매물을 했던 물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도 되지 않을까 했던 게 첫 번째 마곡 문화거리 상권이었습니다. 마곡 문화거리 상권의 첫 번째 물건은 전용 6.3평에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가 있는 매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5억 3천인데 월세는 3천에 180만 원, 약 4.3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근데 요 4.32%면은 사실 마곡 상가들이 현재 임대료는 좀 코로나 이후로 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것도 한 230만 원 이상 받던 물건이었는데 월세가 낮춰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졌지만 이런 매물들은 현재 시장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투자처로서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가 위치가 LG 사이언스 파크 주 동선 미술관 바로 대로 딱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면적 상가로 좀 저가 투자도 가능하고 전용 평당 임대료 30만 원대 형성이 돼 있어서 현재 임대료 선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임대료 형성도 가능한 매물 첫 번째 매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마곡나루역 상권의 상가 매물이었는데 이런 매물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입주 처음부터 GS25 편의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도 편의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저는 상가를 볼 때 그 상가 마곡이 망했다고 하지만 이 상가에서 월 매출이 평균 편의점 매출로 7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매물입니다. 이런 매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처로서 잡을 때 보면은 결국 그 상가 자리에 적정한 입찰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건물들 주변 한 700실 정도의 입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기업체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상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점 편의점 자리로 입점도 자리를 잡고 있고 보증금 7,500만 원이니까 매매가는 12억에 나온 매물입니다. 전용 평당 가격만 따져도 지금 뭐 평당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면서 월세 임대 수익률도 5.5%가 넘으니까 이런 매물들은 우리가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곡 상가라서 다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곡 상가 안에서도 옥석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뭐 다 망했다 하면 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저렇게 매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상가 위치가 워낙 좋은데도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 안 되는 물건 중에선 괜찮은 자리에 매물 투자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가를 볼 때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마곡 상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바로 르웨스트의 상가들일 거예요. 지금 마곡 르웨스트는 이제 막 입주 시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공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마곡 르웨스트는 상가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마곡 특별개발계획구역이 롯데에서 토지 낙찰을 한 1조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걸로 보여요. 이게 근데 대지 면적 25,000평이 좀 넘거든요. 82,720제곱미터니까 25,000평이 좀 넘는데 여기가 평당 4천만 원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마곡지구 상업지역들이 초기에 낙찰가가 한 2천만 원 내외였던 걸 감안을 하면 좀 높은 가격의 토지 낙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분양가, 상가 분양 가격이 1층 기준으로 1억이 다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1억이 넘는 기준으로 임대료를 맞춰주려면 초반에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맞춰지게 되면
대략 임대가 맞춰지겠지만 이 시간이 보통 마곡 상가들이 대부분 나중에 낙찰됐던 상가들, 고분양가 됐던 상가들이 그 시간이 좀 다 걸리면서 임차가 맞춰졌거든요. 여기 루에스트도 좀 고분양가 문제로 그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1층 기준으로는 전용 평당 20-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임대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각 상권별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각 역세권별로 상가별로 보면은 이게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옥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루지 않은 상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대로 남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은 좀 어려운 지역들의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러가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마곡의 많은 연구용지들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건물 규모 대비 적은 인구들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온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으면서 그 상가별로 공실기간이 좀 긴 것도 있었고 한데 마곡구의 상가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실제 기업들이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상가도 공실률이 계속 갈수록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곡의 상가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향후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한 3대 상권 정도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